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정보회계감사론 제12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회계 결산을 두 개로 나눠서 하는데요. 12장, 13장을 정보회계 결산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2장, 13장을 잘 하셔야 기말고사 때 이걸 가지고 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방식으로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동영상 반복해서 보시면서 반복하시고 또한 예습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회계 결산의 목표와 과정을 한번 봅시다. 기업회계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와 오너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상태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 먼저 구하되, 손익계산서는 계정을 다 마감한 다음에 수익에서,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당기 순이익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이 당기 순이익이 다시 재무상태표에 자본금으로 들어가서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게 재무상태표고, 실제 자본이 어떻게 변동됐는가 보는 게 자본변동표. 이렇게 해서 3대 재무제표, 이게 이제 현금 흐름표까지 들어가면 4대 재무제표가 되는데, 기업은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익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바텀 라인이 순이익이 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맨 밑바닥에 나오는 숫자가 순이익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회계는 원가, 즉 비용이 얼마인가를 관심 갖기 때문에 재정운영표, 손익계산서를 재정운영표라고 부르고, 여기는 이제 비용에서 수익을 뺍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에서 수익 들어온 거 빼면 순비용, 순원가를 도출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드느냐, 이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럼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를 버느냐 하는 게 기업의 관점이라면, 정부회계 관점은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이름을 재정상태표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여기는 자산, 부채, 여기 자본이란 개념 대신에 어떤 개념을 써요? 순자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자본변동표가 아니라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가 있는데, 이 현금흐름표의 경우에 지방정부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 회계에서 작성해야 될 거는, 기업회계로 보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이렇게 되지만, 정부회계에서는 재정운영표, 그 다음에 재정상태표, 순자산변동표, 이것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거 화면을 전체 보기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순환, 결산하는 순환은 기업회계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상태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발생주의로서 그것이 언제 발생했느냐, 즉 경제적 변화가 발생했으면 그때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금의 거래가 없다 할지라도 경제적 상태가 변화되면 그때 바로 분개를 해주는 것이죠. 이거를 발생주의 회계 원리에 따라서 거래를 보고, 그 다음에 분개,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수익이냐 비용이냐에 따라서 거래의 8요소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분개를 해주는 게, 여기가 사실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에 중복 기재해 준다고 그래서 이거를 복식부기,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서 분개한 것을 원장에 정리를 합니다. 총계정 원장을 이제 결산에 들어가면 마감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1차 결산은 시산표를 1차적으로 원장을 마감해서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결산 조정 분개사항이 발생하면
새롭게 한번 정리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 그것을 한번 수정 분계를 그 사항들에 대해서 수정 분계를 하고 그것을 반영한 2차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산표를 2차로 작성해 보고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정부회계 결산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있으면 분계하는 게 중요하고 분계한 것을 원장에 옮기는 것은 전기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이런 용어들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실제 실습 차원에서 요 12장에서는 분계하는 것까지만 분계하고 원장에 전개하는 것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한 18가지 거래가 있었다고 그랬을 때 각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분계하고 전개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전년도로부터 순자산 100만, 1000만, 억, 1억 원이죠. 그 다음에 현금 3천만 원, 건물 7천만 원을 출자하였다. 전년도로부터 이제 들어온 돈이죠. 그래서 1월 1일에 전년도라는 표현은 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현금이 3천만 원 늘어났고 그 다음에 건물이 7천만 원어치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순자산이 1천만 원, 1억 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이제 현금 3천만 원, 건물 7천만 원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에 대한 거래는 현금 3천만 원, 순자산 3천만 원. 그러니까 자본금이란 말을 쓰지 않고 여기는 순자산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7천만 원, 순자산 7천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순자산은 두 번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순자산 현금으로 3천만 원, 건물로 7천만 원 이렇게 전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현금 계정에서는 순자산 3천만 원, 건물 계정에서 순자산 7천만 원 이렇게 전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5일 재산세 1억 5천만 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는 순간 이것은 이제 누군가에게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제적으로 법으로 하는 청구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직 내가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수재산세 가지고 채권입니다.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재산세 수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은 새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정부에게서 새로 들어간 것이니까 한번 자세히 잘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미수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아직 못 받은 것이니까 채권입니다. 채권, 자산으로서 미수재산세 1억 5천만 원. 그리고 재산세 수익이 이미 이거를 발생주의라고 그래요. 현금이 발생하지 않아도 경제적 변동이 발생하면 기록한다. 그래서 미수재산세 해가지고 1억 5천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제가 이전에는 이제 파워포인트에 직접 그렸는데 이거는 엑셀에 엑셀로 하시면 여러분들 엑셀에 놓으면 검증 기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일 건물을 1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1년 임차료로 현금 1,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임차료 1,200만 원, 비용의 발생, 그다음에 자산의 감소. 그래서 그러니까 임차료 비용으로 1,200만 원, 현금 1,2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5일 은행으로부터 100만, 1000만, 억, 1억 원을 현금으로 차입했어요. 그러면 현금,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계정에 1억 원 들어왔는데 차입금으로 들어왔죠. 차입금 계정에 1억 원, 부채가 1억 원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월 20일 사무용으로 사용할 비품을 현금 2천만 원에 구입하였다. 비품 자산으로 봤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됩니다. 비품 자산 2천만 원,
현금 나갔어요. 2천만 원어치 자산의 감소.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거래 3월 1일, 1월 15일에 고지한 재산세 중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수납하였다. 이거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 미수재산세가 1억 5천 있었잖아요. 그 중에 5천만 원이 오른쪽이니까 자산의 감소. 채권은 감소했고 그 대신 현금으로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금 계정에 5천만 원, 미수재산세 계정에 1억 5천이 있었는데 5천만 원 자산의 감소로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3월 15일 보유 중인 건물 1층을 1년간 임대해 주기로 하고 1년 임대료 2,4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자산의 증가, 임대료 수익의 발생 이렇게 합니다. 매출액과 똑같은 수익의 발생이에요. 그래서 현금 계정에 2,400만 원 받았죠. 임대료죠. 임차료는 비용이에요. 그러나 임대료는 수익이 됩니다. 임대료 수익의 발생 2,400만 원 이쪽에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3월 20일 행정사무용으로 필요한 자동차를 현금 3천만 원에 구입하였다. 자동차라고 하는 자산의 증가,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동차 3천만 원어치 생겼고요. 현금 3천만 원어치 빠져나갔습니다. 두 번 기록하니까 복식, 부기 이렇게 하는 거죠. 1년간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의 발생,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감소. 그래서 보험료 계정, 비용 계정에 120만 원, 현금 감소, 자산의 감소로 120만 원 기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인건비로 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은 급여, 비용의 발생, 현금, 자산의 감소. 그래서 비용, 급여 비용 400만 원, 현금 400만 원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5월 1일, 1월 15일에 고지한 재산세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다시 수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금 1억 원이 들어왔고 나의 채권, 미수재산세로 있었던 채권이 1억 원이 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에 1억 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미수재산세 1억 5천 있었는데 3월 1일 날 5천만 원 현금화되고 5월 1일 날 1억 원이 현금화 돼서 이제 미수재산세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재산세 수익이 다 이제 종결이 되는 것이죠. 12번 6월 1일 출장 가는 공무원에게 여비로 5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은 여비 비용이죠. 여행비, 여비,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여비 50만 원, 현금 50만 원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13번 거래 7월 1일 보유 중인 건물에 대한 수선비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다. 수선비죠. 수선비 비용의 발생. 현금 어떻게 돼요?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해서 수선비 계정에 비용 3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계정에 300만 원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14번째 거래 8월 1일 2월 15일에 차입한 1억 원과 이자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거 두 가지 거래죠. 차입금 갚고 이자 지급하고. 차입금 갚았으니까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 지급이자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입금 계정에 지금 부채가 1억 원이 있었는데 왼쪽에 부채의 감소로 1억 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금 1억 원이 빠져나갔죠. 그 다음에 지급이자 비용으로 지급이자 비용 15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자산의 감소 150만 원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15번 거래 9월 1일 대전시 동구에
1천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해 주다. 차입의 반대가 대여예요. 대여는 내가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빌려준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회계용어로는 대여금, 빌려준 돈, 대여금, 대여금 1천만 원, 그 대신 현금 1천만 원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대여금이라고 하는 채권 1천만 원이 생겼고, 현금 1천만 원이 감소한 게 되겠습니다. 16번 거래, 10월 1일 인건비로 400만 원을 현금으로 또 지급했어요. 그러면 급여 400만 원, 현금 400만 원,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그래서 10월 1일 400만 원, 10월 1일 급여, 여기에 현금이 400만 원 빠져난 것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17번, 11월 1일 공원 입장료 수익으로 현금 1천만 원을 수납하였다. 그러면 이거는 현금이 수납됐으니까 현금 자산의 증가, 입장료 수익, 수익의 발생. 입장료 수익 발생한 거 여기 1천만 원 써주고요. 현금 들어온 거 여기 11월 1일에 여기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1일 보유 중인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300만 원을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은 비용의 발생,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의 발생, 자동차를 이걸 누게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 편히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동차 300만 원 가치가 떨어진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비용의 발생 300만 원, 자동차 300만 원, 3천만 원짜리였는데 300만 원 감가상각한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분계와 전기를 했고 제 13장에서 이제 정부회계 실습 두 번째로 가서 이것을 가지고 마감을 잡고 시산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작업을 제 13장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끝나면서 말씀 하나 같이 보면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Lord, L-O-R-D, 여호와 하나님을 L-O Lord라고 이렇게 합니다. 원래 발음은 야훼라고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하여튼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는 뭐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공의롭게 정당하게 정의롭게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거죠. mercy라고 하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walk humbly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겸손하게 사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을 만들고 여러분들 선배 후배들 연결해서 함께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정말 자본주의는 악해요. 오직 돈만 알고 정말 생명과 생태계와 이런 것들 존중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말씀을 보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공의롭게 행하고 인자를 mercy, 긍휼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잘 만들어지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법인을 만들고 제가 회원들을 모집하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시길 참으로 초대하고 정말로 이 공동체가 잘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2장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13장 수업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